국제 문제, 이거 국제 문제라고 봐야 되나? 백악관에서 우리 방송을 들은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인 회동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죠. 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다음 달 22일쯤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일부터 22일 오는데 아예 양산 사저에 내려가갖고 만나고 하루 지내고 가시겠다.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똥줄이 타셨군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굳이 서울에 가서 용산에 턴치치고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전용기 타고 김해공항 내려서 양산 가서 문 대통령 얼굴 보고 그냥 저녁 한 끼 먹고 그냥 올라갈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일본으로 오든가. 뭐 이제 이런 분위기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을 보러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뭐 문 대통령 보러 오는 김에 윤석열 한번 만나주는 이런 식의. 야, 보고 싶으면 양산 내려와갖고 그 양산 짬뽕집 있거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네. 지금 딱 요런 기분인 거예요, 현재로서. 이게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뭐 그동안의 업적을 인정을 하고 퇴임 후에도 그와 같은 그 공동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퇴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동아시아 관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 코어다, 중심이다. 우리 쪽 입장을, 그러니까 한미 간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에 대한 간복일 수도 있어요. 윤석열도 똥줄 타게 만드는 거지. 나 너 제대로 인정 안 해. 좀 더 바짝 엎드리든가. 뭔가 좀 꺼내놓을 수 있는 네 그 카드를 좀 더 꺼내놔 보든가.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윤석열 뭐 그때 아니. 박진 아예 문전박대 했잖아요. 미국 찾아와가지고 뭐 윤석열 친서 들고 와가지고 갔는데 국무장관도 안 만나죠. 바이든도 안 만나죠. 그냥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전직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을 굳이 양산까지 가서 바이든 미국 현 대통령이 만나겠다. 이거는 야, 윤석열 니는 사실 필요 없고 문재인 대통령 훨씬 중요해.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접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간보기는 없습니다. 이미 전화했을 때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간보기 최종적으로 간보기가 언제였냐면은 제 판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간보기는 조 바이든이 윤석열하고 통화했을 때 있잖아요. 저도 그때 그렇게 이미 생각해요. 끝났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다음에 길들이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요. 미국이 굳이 윤석열 따위를 길들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깜도 안 된다. 그 정도 깜도 안 안 돼. 돼. 왜냐면 간보기가 다 끝났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힘든데 상대를 좀 하려면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급도 안 된다라고 판단이 선 거예요 이미. 대놓고 무시당한 거죠. 네, 대놓고 대통령. 지금 무시당하는 거고 이게 지금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독일은 올라프 숄츠 사회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나 독일 갈게 하면서 나 메르켈 만나러 갈 거야 올라프 숄츠 이거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와, 그러면 독일에서 난리가 나지. 상상 불가고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전쟁하자, 싸우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있는 대통령 나 인정 안 해. 나는 저 메르켈 만나러 갈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절대 상상도 우리도 그런 짓 안 하잖아요. 못하지. 네,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했다라는 건 이미 간복이 끝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손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의 갈 길을 갈 거다. 누구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갈 거다. 문 대통령님은 사실은 계속 빠지고 싶어 하세요. 좀 쉬자고. 나 좋아하는 히말라야 한 번만 갔다 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아니 나도 이제 불안해갖고 산을 못 보내겠어 문 대통령은. 따라가야지. 따라가서 아니, 같이 그래서- 산행을 해야지. 문 대통령이 히말라야 가잖아요.
CIA, FBI 다 붙어요. 경호. 뭐 제가 막 볼 때는- 헬기 띄워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아, 경호합니다. 다 경호해야 돼 이제는. 근데 바이든이 또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미국 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이렇게 내가 찾아가는데 성렬아 건드리지 마라. 아니 그래서 지금 일부 걱정 많으신 분들이 성렬이가 삐져갖고 복수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못해요.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걱정하는 아니, 성렬이는 강약 약강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한테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711, 811 해가지고 때릴 거야 이씨 이러고 나서면 주변에서 다뜸 죽어요. 네가 죽어요. 진짜 죽어. 네가 때리고 그 마음 먹었다는 걸 아는 순간 저 형님이 널 죽일 거예요. 라고 다 뜯어 말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의미 있는 저 배경 화면을 우리가 뒤에다 띄운 겁니다. 네. 아까 저거요? 네, 아까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그림이죠. 자, 이게 뭡니까? 네, 호랑이네. 네. 고양이가 이제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기 호랑이로 비치는 거죠. 네. 지가 지금 호랑이인 줄 아는 고양이를 빗댄 네, 오늘 송 작가의 원픽이었습니다. 네, 보통 남자들이 저런다면서요. 너무 착하게 생겼어 이러고 본 다음에 다들. 아, 난 근데 강동원이야. 이렇게. 여자들은 반대로 보잖아. 난 너무. 우리 방송에서 아니야. 미모를 담당하는 거 나잖아. 그러니까요. 그- 거야. 딱 그런 거지. 네. 우리는 경의 심리도 너무 잘 알겠어. 우리 상사가 경이랑 비슷해 뭔가. 그래요. 여러분도 경을 잘 이해하겠죠. 여러분이 매일 만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자, 그 아무튼 이와 같은 그 발표가 저희가 이제 하면 일주일 전이었나요? 처음에 이제 그 친서 이후에 미국에서 만나러 온다는 얘기 했을 때, 요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적 역할을 미국이 지금 밀고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백악관에서는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게 현실화 되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현재 지금 있는 애는 뭐랄까 단기 투숙자 같은, 사실은 노숙자에 가깝죠. 집 두고 나가서 사는데 무슨 용산에 가서. 네, 용산 가서 텐트 치고 살겠다는데 그 정도면 거의 노숙자, 스스로 노숙자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 문재인 대통령만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보니까 딴 데도 스케줄이 많아. 난 윤석열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TV조선 단독도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재용 만나고. 저기 그 비행기 타고 김해에 내려가지고 일단 양산을 그래? 갔잖아. 그래도 서울 먼저 갔다가 오겠죠. 안 갈 수도 있다. 양산을 먼저 갔다가 양산에서 차를 타고 평택을 간단 말이야. 근데 와도 서울에 올라가도 잘 데가 없어. 그래서 평택 미군 기지에서 하루 자고 네. 수원 쪽으로 저 에어포스만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타고 그냥 바로 가는 거지 뭐. 왜냐면 이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나이도 있으시고 그런데 무리하게 많은 일정은 곤란하거든. 그래서 평택 공장을 방문해서 이재용하고 짜웅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만날 시간은 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더라도. 그럼 뭐 그래도 만나기는 했다고 하니까 윤석열도 만나고 이게 했다고.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나냐는 거지. 그렇지, 그걸 봐야지.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지금. 천공이 청와대 박물관으로 하려면 천공이 청와대를 박물관으로 박물관 해야 돼. 거기 귀신이 많아가지고. 천공 아저씨는 계획이 다 있었어. 난 이미 6년 전에 귀신이 많죠. 이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귀신 얘기했잖아. 내가 그때도 얘기한 게 지금 박근혜가 청와대를 들어가고 귀신을 안치를 했다. 내실에다가. 그래서 거기에 귀신이 살기 때문에 박근혜도 밤엔 거기서 안 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진 거야 결과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박정희 거기 지방령이 돼 있다는 그렇지 거야. 지방령이 돼 있는 거야 둘이.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도력이 뛰어나면 건진법사 보내서 내쫓으면 되잖아. 그래.
그건 왜 못하는 그러니까 그걸 왜 안 거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기술이 모질래? 내가 전문가 소개시켜줘?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온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무서워해야지. 그러니까 5년 내내 어디서 잘 되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귀신자 귀신의 출신이잖아. 아, 귀신 잡았다 그래. 어. 그럼 없잖아 귀신. 그래서 이 양반 있을 때는 귀신도 안 나와. 근데 병역 미필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맘 놓고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뭐 영빈- 아니 이 중에 그러면은 병역 필자인 너밖에 귀신 있는데 못 가는 저는 거냐? 포병이라 귀신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야, 귀신이 병자까지냐? 뭐 귀신 잡는 포병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네. 그렇지, 귀신 맞히는 포병 이런 얘기는 없죠. 네. 이게 너무 무슨 웃긴다. 소리야. 너무 아무튼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나긴 한대요. 근데 만나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왜냐면 인수위 관계자 이 TV조선 보도를 보면은 쿼드 참여 문제는 또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얘기 자체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할 얘기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데도 됐어. 우리도 접었는데 왜 네가 자꾸 들어온다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쿼드를 하니 뭐 사드를 더 배치하니 하는데 그거는 미국에서도 허용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헛소리만 그리고 내내 한 거야. 지금 쿼드 때문에 일본 가는 게 아니고요. 아마 남북 문제, 그러니까 북미 문제 때문에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일본 경제가 너무 개판이라 어떻게 지금 이제 그 미국하고 일본 간에 연결돼 있는 자산 고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그 영향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아마 요 정도 얘기하러 가는 거지. 인도도 안 한다 그랬고 호주도 안 어코스로 빠졌고 쿼드 지금 뭐 있으나 없으나 코드에 지금.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코드 자체가 이제는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인도랑 호주 빠졌는데 일본 혼자서 뭔 얼어 죽을 코드야.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모든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쿼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의미가 없어졌고, 왜냐하면 러시아 제재에 인도가 참여를 안 했거든요. 참여를 안 한 애를 쿼드까지 참여를 시키겠다. 웃기지도 않은 말도 안 얘기고. 되지. 그리고 저는 사실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일단 미국은 호주를 잘 꼬드겨가지고 프랑스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제 오커스를 만들었잖아요. 그 마크롱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 조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는 우리 최고의 우방이야, 동맹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동맹이고 최고의 우방인데 뒤통수를 그렇게 쳤구나. 그래서 국제 관계가 그렇게 냉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영빈관에서 만난다는데 사실 청와대 터전이 제일 안 좋은 게 영빈관이거든요. 진짜 왜요? 네? 왜요? 방향이 네. 반대 방향이라서 이 영빈관에 들어오면 말하자면 애기 들어오고 애기 들어와서 복이 못 들어오는. 진짜? 예, 그 출구랑 그 건물 방향이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제일 풍수가 안 좋다는 게 사저는 약간 삐뚤어져서 그런 거. 영빈관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거 이명수 기자는 인터뷰에도 나와요.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김건희하고 통화했을 때 그때도 영빈관 없애야 된다니까 응 바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었거든요.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 영빈관을 못 들어가죠. 그리고 영빈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뺐다가 바이든 온다 그래갖고 당일날 집어넣는 것도 웃기잖아. 아니 근데 나는 너무 웃긴 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럼 그 사이에 영빈관 이용했던 사람들이 다 뭐가 됐어야지. 그러니까 뭐 아무튼 풍수를 그따위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령도 못 밀어내는 거지. 그래서 만일에 영빈관에서 난 할 리가 없다고 보고 또 바꾼다? 또 신라 호텔로 한다든지 힐튼 호텔로 한다든지 바꿀 걸로 영빈관은 보이는데 영빈관인데 신라 호텔 영빈관. 신라 호텔 영빈관의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했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는데 갑자기 바이든이 허공 보고 오, 막 프레젠트! 롱타임 노씨! 갑자기 그러면 같이 앉아있던 소녀리가 얼마나 놀랄까? 가뜩이나 마음도 심약한 고양이 같은 호랭이 우리 성렬이가 갑자기 바이든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거 잘하거든. 요즘 헛소리 잘하거든. 에이 그거 아니래요.
그거 있는 사람한테 인사한 거래요. 허공에 인사한 거 아니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한 번 영빈관에서 보여주면 윤석열은 얼마나 그 순간 놀랄까. 윤석열 놀래긴 하겠다. 꼭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근데 네. 풍수지리가 지금도 그렇게 중요해요. 전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살아가지고 혹시 우리 이 스튜디오를 구할 때도 그거 보고 구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스튜디오나 사무실을 구할 때 제발 엘리베이터 먼저 보고 좀 구하세요. 제발. 아주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엘리베이터- 건물 안에 늘 사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 엘리베이터를 한 번 놓치면 10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정말. 이게 말이 되냐고.